미국과 영국, 호주가 인도와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군사안보외교 협력체인 오커스를 발족하며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프랑스 측이 한국과 핵 폐기물 재처리 기술을 비롯한 국방기술 협력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필립 르포르 한국 주재 프랑스 대사는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약 1시간가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호주의 핵잠수함 수주계약 폐기 문제와 관련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해당 간담회에는 시릴 뒤퐁 주한 프랑스 대사관 국방무관도 동석했습니다. 특히 르포르 대사는 이번 사태가 향후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말에 신중하게 대응하면서도 여러 측면을 시사하는 인상 깊은 답변을 남겼습니다. 르포르 대사는 프랑스는 당연히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의 거래 협력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군사기술에서도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건조까지 모든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그는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은 민수용이기에 논의 범위가 다르긴 하다면서 여지를 남겼지만 프랑스는 관련 기술 분야에서 유일무이한 국가라고 재차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르포르 대사는 이어서 핵잠수함과 관련한 모든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오직 프랑스와 미국뿐이라고 설명하며 프랑스는 핵잠수함부터 항공모함까지 미국의 기술은 어느 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자국의 국방기술력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 격렬하게 대립 중인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 영국, 호주 핵잠수함 연맹인 오커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호주에 77조 원 어치의 디젤 잠수함을 판매하기로 한 프랑스는 미국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은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여 18개월 안에 핵잠수함 8대를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핵잠수함 보유는 한국도 매우 원하는 전략자산입니다. 핵보유국인 북한과 중국의 위협하에 있는 한국에게 핵잠수함 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입장인데요. 현재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맡고 있는 미국은 호주에는 핵잠수함 기술까지 이전하면서 한국에는 핵잠수함 기술 이전은 고사하고 보유 자체를 맡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서 미국의 뒤통수를 맞은 프랑스는 한국의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등 기술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의 무기 판매에 실패한 프랑스가 한국과의 관련 기술을 판매하려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로써 한국은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진 상황인데요.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막을 명분이 없어졌으며 호주보다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겠다는 명분을 막을 수 없어진 것이죠. 사실 미국이 한국에게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핵물질 개발에 대한 제한을 다 풀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중국과 북한을 최전선에서부터 견제하는 데에 한국만한 나라가 없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핵잠수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핵잠수함은 핵미사일과는 다릅니다. 핵공격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군사작전이 가능한 기능이 있는 잠수함인데요. 일반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잠수함은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연료를 보충하러 수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거의 무한정으로 몰래 숨을 수 있는 연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로 미국이 손꼽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대만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한국형 핵잠수함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사시 대응 능력이 강화된 3,000톤급 도산 안창호급의 잠수함 중 3번함인 신채호함을 마지막으로 전력화를 완료하였고 무장 탑재와 자막 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 역시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한국형 핵잠수함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이 맞습니다. 핵연료로 동력을 넣어 움직이는 잠수함이기 때문에 같은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죠. 핵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조용하게 빠른 속도로 장기간으로 잠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를 이용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지만 배터리가 떨어지면 바다 표면 가까이에서 디젤 엔진을 가동해 충전해야 하죠.
그 외의 공기를 빨아들일 때 쓰는 스노클링 레이더에 걸릴 수 있고, 엔진이 돌아가는 소음은 적 수상함이나 잠수함에 탐지되기 쉽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이 같은 스노클링이 필요합니다. 공기분류 추진 시스템인 AIP를 장착한 신형 잠수함도 물속에서 최대 2주 정도 작전할 수 있을 뿐인데요. 핵잠수함은 원자로에서 나오는 많은 동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스노클링이 필요 없으며, 전기로 물을 분해해 산소를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으며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핵연료가 떨어지기 전까지 물 위로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승조원의 사기 등을 감안해 보통 90일에서 110일 정도 작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가장 큰 역할은 북한의 고래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변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하루 100km를 이동하는 한국형 핵잠수함이 어디서 떠올라 어느 곳에 한국형 SLBM 미사일로 위협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현재 세계의 판세를 봤을 때 미국은 빠른 시일 내로 한국에게 잠수함 승인 요청을 할 것 같다는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데요. 이외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의 잠수함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사실 숨은 잠수함 강대국이야. 그들이 이제 못 만드는 기술 따위는 없어. 하지만 그런 그들도 못 만드는 것이 있지. 바로 핵잠수함 말이야. 한국은 미국의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만들어버릴 것 같아. 그들은 이미 모든 기술을 다 마스터했잖아. 내 생각에는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 다만 미국의 제지 때문에 비밀로 한 것일지도 모르지. 한국의 다른 무기들만 봤을 때는 핵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어. 그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인재가 있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정말 한국은 알 수 없는 나라야. 마치 가만히 있다가 툭 튀어나온 외계인 같은 나라 같아. 미사일이며 전투기 군함, 전차 등등 정말 못 만드는 게 없고, 만들 때마다 하나같이 성능이 월등하다는 게 신기해. 그건 나도 확실히 인정해. K2 전차는 정말 최고의 전차인 것 같아. 만약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그건 미국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해. 안 그래도 미국은 적이 많은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아군이 힘이 있는 건 역시 중요하다고 봐. 그 말에 동의해.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은 중국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기에 더없이 좋은 지리적 위치이고 환경이야. 또 그들은 미국을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미국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거야. 만약 한국이 핵잠수함과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북한은 도발할 생각 자체를 못할 거야. 그들이 유일하게 믿는 게 핵무기뿐이잖아. 핵무기는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지. 그런데 그런 무기가 없어도 군사강국이라는 건 도대체 한국의 무기가 얼마나 많은 거지? 한국은 아마 조만간 핵무기를 보유할 것 같아. 이미 세계는 무장 중이기 때문이지. 너도 나도 핵을 보유하게 되면 적어도 서로 쉽게 시비 걸진 않아서 좋을 것 같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게 돼도 누군가 함부로 공격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이 침범을 할 것 같진 않거든. 한국은 꽤 강한 나라야. 그런데 핵까지 갖게 된다면 그건 아주 위험한 나라가 되겠지. 미국도 그걸 알고 있으니 제재를 하는 건 아닐까 싶어. 미국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야. 아무리 한국이 안 그런다고 해도 앞으로의 미래에는 중국 편에 설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위협적일 거야.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이미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했어.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말이지. 그리고 중국은 아나무인의 태도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절대 둘은 친해질 수 없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